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강아지 발톱에 긁힌 얼굴을 보니 강아지 발톱에 긁힌 얼굴보다는 처음 들어가 본 여자 집에 대한 잔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을 하다가 1층 엘리베이터에서 또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던 제 얼굴을 들켜버린 게 민망해서 그녀에게 아는 척을 안 하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얼굴은 괜찮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치고 바로 치료해 주셔서 괜찮아요. 흉터 남지 않으려면은 상처 부위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연고 꼬박꼬박 바르셔야 해요. 귀찮으셔도 꼭 바르세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 말에 짧게 알았다고 대답을 했더니 이번에는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다름이 아닌 개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을 먹여봤는데 이 제품이 이빨 관리에 가장 좋더라는 설명이 붙어 있더군요. 아, 괜찮아요. 저는 개껌 말고 양치를 매일 시켜주거든요. 양치요? 어머, 양치 시키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나요? 저도 치즈 양치를 시키고 싶은데 하도 으르렁대서 양치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예전에 도전했다가 한번 크게 물리고 포기했어요. 아, 그것도 요령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정말요? 그게 또 노하우가 있나 보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도 그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구입한 구강 제품만 10개가 넘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개껌보다는 양치가 더 좋다고 했는데 그녀의 간절한 눈망울을 보니 제가 강아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모습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잠시 집에 들러 제 강아지를 데리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양치하는 노하우를 전수해 줬죠. 치즈는 치석도 많고 관리 잘 해주셔야겠어요. 스케일링 한번 해야겠네요. 제가 치즈의 양치를 시켜주면서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크게 웃더군요. 제가 치과 갔을 때 많이 듣는 말인데 우리 치즈가 엄마 닮았나 봐요. 유쾌한 그녀의 말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웃었네요.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친해져서 종종 만나 함께 강아지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앞에 벤치에서 캔맥주 한잔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야 음식을 같이 먹지는 않는데 그녀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강아지는 제가 마스크를 쓴 얼굴만 보면은 짖고 발광을 하곤 해서 치즈가 있을 때면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것도 알고 보니 마스크를 쓴 제 얼굴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맨 얼굴을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져서 서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쯤 제가 치과 의사라고 말한 것 같네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래서 예전에 치즈 양치 시키실 때 치과에서 많이 들은 말을 하셨군요. 어쩐지. 그러다 보니 점점 가까워져서 속을 더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저는 그녀와 술 한잔을 하며 못생긴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등의 입에 발린 소리만 했을 텐데
그녀의 반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못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릴 땐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개성이 강한 마스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못생겨서 누구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객관적인 미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별거 아니라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와 계속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산책도 하고 누군가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따로 살지만 마트도 같이 다녔고요. 연인이라는 관계가 정말 행복하더군요. 물론 그녀와 제 곁에는 각자의 강아지가 있지만 동물이 주는 감정과 사람이 주는 감정은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연인으로 지낸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제 첫사랑을 빼앗아간 성호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와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결혼을 한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저는 여자친구에게 대학 때 친구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결혼식장에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같이 가줄 테니 주눅 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여전히 절 대면대면하면서 딱히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의기소침했겠지만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니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았죠.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하는 친구를 축하해주고 맛있게 뷔페도 먹고 왔습니다. 그녀 덕분에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4년 전 페이닥터를 그만두고 제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홍보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제 이빨을 교정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 무엇보다 좋은 홍보 모델이 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정을 시작했고 교정 전의 모습과 교정을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올리고 유튜브에도 과정을 설명하며 홍보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 외모 때문에 악성 댓글이라도 달리면 어쩌나 했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정을 하면서 변하는 제 모습 덕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도 점점 늘어났죠. 그런데 어디서 제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대학 때 첫사랑 그녀가 치과에 자주 방문을 해 치료를 받곤 하더군요. 물론 저도 그녀와 성우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태도가 상당히 음흉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뜬금없이 그녀와 제 사이에 있지도 않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진료 끝나고 술 한잔 하자 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저녁을 먹자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 의사가 되고 교정도 끝났으니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았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우리 학교에 있는 달빛 정원 가볼까? 거기 옛날 엄청 좋았잖아. 홍원에 가서 밥도 먹고 어때? 그 시절 그녀와 저는 달빛 정원은커녕 함께 커피라도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죠. 다음 주는 바쁜데. 그래? 뭔 일 있어? 그럼 다음 주는? 저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그녀는 제법 끈질기게 물어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바빠.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이 있거든. 너도 성호랑 결혼을 해봤으니 알잖아.
결혼식 한 달 전에 제일 정신이 없는 거. 신혼여행 다녀와야 시간이 좀 날 것 같아. 그때 와이프랑 같이 보던가 하자. 결혼? 너 결혼해? 아니 누구랑? 그때 너 결혼식장에 갔을 때 같이 갔던 여자친구. 그 사람이랑 이제 결혼해. 그때 그 턱 네모난 여자랑? 첫사랑은 제가 그 못생긴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하더군요. 사실 그녀는 엄청 사각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도 예뻐 보였죠. 동양적인 매력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많은 도움을 받은 친한 선배가 나중에 제 여자친구를 보더니 자기가 여자친구의 턱을 교정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선배 전공이 그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턱은 미관상 문제가 아니라 이후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더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도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던 여자친구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얼굴선이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인상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교정을 한 그녀는 정말로 예뻐졌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예뻤지만요. 여자친구도 자신의 변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리고 결혼할 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교정을 권한 이유는 물론 홍보 모델도 있었지만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사라지면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 교정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둘 다 교정을 마친 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물론 저희 눈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가끔 아기가 본인 턱을 닮으면 어쩌자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뭐가 문제야? 아빠가 치과 의사인데 하고는 웃어버리곤 하죠. 사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치아 교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치과 의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를 올가매던 컴플렉스에서 해방되어 보니 그것이 저라는 사람을 바꾸더군요. 컴플렉스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꼭 외모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컴플렉스 극복은 나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